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초청 토크앤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계호 민주당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계호 의원님은 5월 22일 장성에서 광주메일신문과 광주전남연구원 또 장성군과 함께 하서 김인우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주최했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좀 굉장히 바쁩니다. 예. 여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행사 하서 김인우 생애와 사상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동기가 어떻습니까? 하서 선생은 정말 우리 조선 사상사에 빼놓을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16세기가 이제 이 조선의 어떤 그 사상이 정립되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16세기 조선 성리학을 이끌으셨던 그런 분이시고요. 흔히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남의 도학, 호남의 문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서 선생은 이 도학과 문장을 함께 겸비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절이까지 같이 겸비하고 계셔서 정말 조선의 이 학자로서 또 철학자로서 그리고 문장가로서 절의를 지킨 선비로서 가장 뛰어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호남은 큰 자랑이죠. 우리 장성뿐만이 아니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또 우리 장성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더욱더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서 선생의 생애와 그 철학 그리고 사상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광주메일에서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주최해서 이번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지역구가 어차피 장성이고 또 장성에 큰 인물이 하서 선생이거든요. 문부려 장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부려 장성이라는 정말 이 자랑스러운 별칭을 우리 장성에 얻게 되는 그 가장 큰 계기가 우리 하서 선생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생애를 한번 조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봤더니 당시 조선 중기든가요? 조선 중기 그 무렵이던데 남쪽에는 김인우가 있고 또 영남에는 이황, 서울에는 이가 버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떤 학덕과 이런 인품이 깊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김인우 선생의 삶과 사상이 후세 지금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분의 사상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선시대 성리학은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소위 주기론. 말하자면 우리의 기운이나 기세가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를 해서 그 정신세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소위 그 기와 이치를 잘 다듬어야 된다는 소위 주기론적 입장이 있고 또 이왕 이제 이 주기론적 입장이 호남의 항맥입니다. 예, 그래 우리 하서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고봉 기대승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성리학을 이 소위 그 호남 성리학을 이끌게 되는 소위 주기론이 되고요. 이황 선생은 이제 소위 그 기와 리는 별개이다. 그래서 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처음부터 그러한 어떤 학문 체계를 가져가지고 인간 본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주리론적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학맥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하서 선생이 이끌어 오셨죠. 어쨌든 이제 이 주기론이 됐든 주리론이 됐든 간에 이 모든 조선의 성리학은 사람의 도리를 깨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 정말 어떻게 보면 도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최근에 국정농단도 이루어진 거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도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도리에 입각한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현대인의 주고 있는 메시지는 대단히 크다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서 선생이
이 세미나는 우리 지역사회에 던지는 아주 맑은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리에 예. 도리에 할 역할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어떤 지역의 인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많이 본받아 가지고 여기서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이 김윤우 선생의 고향인 장성군과 또 전라도, 정도, 천년을 준비하는 전라남도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승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 하선 선생 이제 생애를 조명하면서 그분의 사상과 철학 체계를 우리 호남 인문학의 어떤 이 태도로서 그분을 한번 조명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이 현창하는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펼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장성에서도 이 조선 성리학에 이제 우리 하선 선생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뭐 워낙 크지 않습니까? 족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대대적으로 현창하고 또 필요하면 이 그분의 어떤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좀 성역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우리 후학들한테 새롭게 어떤 삶의 도리를 깨쳐가는 데 있어서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도 천년을 맞이한 우리 전라도 입장에서 보면 정도 천년을 맺고 온 수많은 인걸들의 자취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하서 김인우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장성군에만 맡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래서 그러한 뜻을 전남도에 몇 차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굉장히 그러한 어떤 붐을 일으키는데 아주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김윤우 선생이라는 어떤 척적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 있었지만 장성군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현창 사업이 좀 부진했던 거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면치 못하거든요. 그런 설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서 선생이 이제 장성 출신이고 또 장성이 큰 인물이라는 것은 뭐 다 인정을 하고 아는 바인데 그분에 대한 의외로 또 관심은 적어요.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랬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국민들께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조용한 메시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도리를 찾아가는 거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실은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뭐랄까 좀 쇼킹한 그러한 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성 같은 경우도 의외로 홍길동을 들고 나온달지 보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하서 선생 같은 위인들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열렸던 그 심포지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좋은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선 성리학이 하나의 철학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 또 이 학문의 어떤 체계로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성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선 선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또 군 당국에서도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현창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이 좀 뵌 김에 사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대승을 하셨고 또 광주 전남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틀림없이 광주 전남 우리 지역민들의 집단 지성이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대선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작년 총선을 봐야 됩니다. 총선 때 민주당이 큰 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 매를 때린 이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정말 오랫동안 30년을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과연 호남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될 시점에서 작년 총선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님 10년 동안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오신 것은 맞지만 그 나머지 기간 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나태했고 지역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유력 정당으로서 역할도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아주 통렬한 회초리를 드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 회초리를 때리는 마음, 정말 민주당이 잘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호남의 오래된 어떤 그 한을 풀어내고 대한민국의 또 이 적폐를 해소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라는 그런 기본적인 염원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민들한테. 이번 대선은 그러한 염원이 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세를 만들어가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과 또 상황을 이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에 대한 지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기를 희망하죠.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바람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예년과 달리 또 인수위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또 인수위원을 대신해서 국정기획자문회의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거기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이 의원님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하는 일이 과거에 인수위원회가 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국정 과제들을 소위 5개년 계획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경제 2분과 위원장입니다만 실물 경제 전반 그러니까 국토건설부,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이 부처를 관장을 합니다. 거기가 이제 이 지역의 공약하고 직접 관련된 거거든요. SOC 개발, 또 산업 지원, 산업단지, 또 농업, 또 수산업 그러기 때문에요. 해운업까지. 그래서 당에서도 저를 경제 2 분과위원장으로 내정을 한 이유가 호남의 공약을 미리 좀 잘 챙기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제시를 했던 호남의 여러 공약들이 참 의미 있는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어떤 그 유상 정립을 제대로 해서 무안공항은 정말 서남권의 허브로서 허브공항으로 개발해 나가고 광주공항은 거기에 이제 이 융복합 ICT 소위 제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산업을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5년의 청사진 반드시 제가 이제 그 경제분과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또 호남선 고속전철을 비롯해서 이제 SOC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함께 내놓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도록 반드시 투자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참여정부터 했던 나주 혁신도시의 지금 에너지밸리 그걸 가시화시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또 한전 공과대학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차질 없이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남 동북권 지역에도 지금 거기가 석유화학과 제철을 비롯한 소위 이 기간산업단지거든요. 굴뚝산업 시대에.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는 그 산업들이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일반 굴뚝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러한 일들이 또 공약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지금 산잡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공약들이 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권 초기에 그때 조금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추진돼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우선 투자 계획이 분명하게 수립이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투자가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예결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빠지지 않고 또 예결위원 계속돼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할 각오를 스스로 다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특히 전라남도지사 선거가 벌써부터 관심인데요. 우리 이 의원님이 출마할 것이다 이런 소리 파다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기 전에 전직이 전남 행정부지사 아닙니까? 예. 전남도에서 제가 청춘을 바쳐서 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광주 연남의 유일한 여당 의원이라는 또 상당한 부담을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여당 의원으로서 원하는 어떤 목소리를 진솔하게 중앙정부나 국회에 전달해야 되는 정치권에 전달해야 되는 또 창구로서 역할이 함께 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점은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부담이기도 함께 합니다. 이러한 점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또 정치적 상황과 전남도의 여건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판단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계호 민주당 국회의원님과의 토크앤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